제주도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하재헌 평론가님 네.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 50분경에 제주도 남서쪽 그 끝에 가파도라고 예. 있는데 가파도 인근 해역에서 바다 위에서 여성의 시신이 인근을 지나던 여객선에 타고 있던 분들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신고가 된 거죠. 근데 그 여성의 시신을 육안으로는 얼굴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예. 근데 이제 목걸이라든가 신체 타투 흔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일단 실종됐던 여성으로 추정이 된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부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겠다. 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경찰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줬는데 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확인됐습니다. 실종자가 입었던 옷이랑 목소리, 문신이 하나 있어요. 그걸로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가족분들도 직접 확인을 하셨고요. 시신을 어디서 발견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확인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신이나 옷까지 가족들이 알고 있는 점과 동일했다는 건데 이두하 변호사님 이 지도를 한번 저희가 그려봤는데 여기가 이제 캠핑카가 있었던 장소고 시신이 발견된 지역은 여기입니다. 제주도가 굉장히 커서 이게 도로로만 가도 80km가 넘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차를 타고 간다 하더라도 1시간 이상 걸리겠죠. 예. 저기 순환 도로가 속도를 막 낼 수 있는 그런 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거고 그리고 해류로 이동하기도 제주도 해류가 그러면 이렇게 제주도만 빙글빙글 돌고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그 실종돼서 그냥 어떤 그 타인의 힘이거나 다른 뭔가 개입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단순한 사고로 실족사를 해서 실종이 돼서 여기서 발견됐냐고 보긴 조금 의심이 생기는 부분이 아닌가. 단순 이런 생각이 실족이라면 들어요. 발견이 되더라도 뭐 그 이런 근처에서 부분에서 발견이 사고로 돼야 되는데. 발견됐다면 저렇게 이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기서 사망하고 이랬을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지금 의심이 드는 거니까 어떤 뭐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힘이나 뭐 다른 그 요소가 있는 게 아닌가 부검을 해봐야 이제 정확한 사인도 알 수 있겠지만 그리고 실종된 장소에서 사망을 했을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이동을 해서 사망했을 건가 뭐 이런 언제 사망했을 건가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거를 부검하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폐에 플랑크톤이 언제 들어갔느냐 예. 사망하고 들어갔을 때와 익사가 원인인 경우와 그죠? 저기서 실종돼서 사망했으면 익사일 가능성이 크겠죠. 사고 그러니까 사이. 익사라고 하면은 바닷물을 마셨을 테니까 플랑크톤이 많이 있다는 들어가서 얘기죠. 들어간 상태에서 사망했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사망을 다른 이유로 그렇게 했으면 다른 이유로 사망을 하고 저기에 그냥 유기가 됐을 수 있죠. 시신이. 그렇게 됐을 때는 또 플랑크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몸 폐나 이런 데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실종은 저기서 됐지만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힘이나 뭐 이런 걸로 저기까지 이동해서 거기에서 또 사망했을 수도 그럴 있으니까 가능성도 있죠. 반드시 플랑크톤만으로 사망 장소를 또 알 수는 없으니까요. 예. 이제 또 CCTV나 사람이 요즘 휴가철이니까 제주도에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뭐 늦은 시간이나 이렇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 목격자들의 진술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을 때 슬리퍼가 발견된 거를 말씀드렸는데 슬리퍼가 캠핑카가 있는 지역에서 한 2에서 3km 떨어진 지역에서 네.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조류라든가 해류의 속도를 나타내 주는 건데 거기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 자연적으로 떠내려서 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거든요. 이제 상식에 비추어서 이야기하면 과연 바닷물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이동을 할 것인지가 의아한데 예.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지역 해류를 아는 분들이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세화포구에서 물건을 떨어뜨리고 정말 이게 그렇게 흘러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해양학 관련된 어떤 교수분이 최근에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그분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제주도의 세화포구에서 가파도로 흐르는 해류는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럼 해류에 의한 이동이 아니라 사람에 의한 이동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온 거고 또 그 교수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처음에 만약에 실족했다면 세화포구 안에서 했을 것이 아니냐 이게 일반적인 추측이었는데 예. 그 교수의 말은 포구 안에서 떨어진 물질이 포구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나가는 건 상당히 힘들다. 아. 거꾸로 포구 바깥에서 떨어진 물질이
폭우로 안으로 들어오는 건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슬리퍼가 한쪽은 폭우 안에서 발견되고 한쪽은 폭우 바깥에서 발견됐잖아요. 그 교수가 주장을 하는 것은 떨어진 지점이 폭우 바깥인데 슬리퍼 한쪽이 이렇게 돌아서 폭우 안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뭐 그 교수의 주장이 맞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이건 좀 과학적으로 경찰이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요, 사인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신 발견 전에 경찰하고 좀 통화를 했는데 경찰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대가 그러다 보니까 좀 인적은 드문 장소입니다. 바다에 빠지셨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피해 가능성도 있잖아요. 일단은 바다에 빠졌겠다라는 가정하에 수색도 하고 그게 아닐 거다라는 가정하에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바다에 빠지셨다면 슬리퍼도 외부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바다로 밖으로 나가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세상 수색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경찰이 탐문한 결과로는 특별하게 막 싸웠다든지 부부 사이가 안 좋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탐문해서 얻은 결과는 없습니다. 남편분은 크게 다투지 않았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다는 게 언론에 나갔어요. 주차도 하고 사람한 대 세우고 하니까 먹는들이 좀 불편하니까 치워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의견 충돌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김성수 변호사님, 이렇게 부인이 이제 만약에 실종이 됐다고 하면 경찰 입장에서 매뉴얼대로 남편을 일단 좀 의심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부부관계의 불화로 인해서 또 이런 좀 안타까운 사고가 많기 때문에 예. 경찰에서는 우선은 남편을 용의자로 보고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탐문 결과 경찰에서 일단 탐문한 내용으로는 불화가 없었고 그렇게 크게 싸운 적도 없었다. 뭐 이렇게 지금은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또 일각에서는 뭐 싸우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라는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금 더 탐문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그리고 경찰에서는 일단 세왕 30분 만에 여성이 실종이 된 부분이고 그 근처가 인근이 이제 인적이 드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과연 실족사인지 아니면 타살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타살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았던 것이고 슬리퍼도 굉장히 이상하게 발견이 되고 또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도 그냥 이렇게 올려놓은 채로 굉장히 가전이 올려놓은 채로 발견이 됐는데 지문이 뭐 여성분 외에는 나오질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워낙 조금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우선은 시신을 또 이제 부검을 해보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수사가 더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은 부검을 하면은 사인 정도는 나오겠지만 어떻게 그러면 그 과정이 가는지도 밝혀야 되는데 일단 이도하면서 목격자가 예. 있다라고 남편이 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그 낚시꾼이라 그러죠. 그죠? 예. 거기 자주 때때로 혼자 들렀던 낚시꾼이랑 그 캠핑카와 연결된 그 주차하면서 뭐 발전기가 충돌하면서 그 이렇게 얼굴을 서로 봤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얼굴을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분이 좀 보지 않았을까. 그 비슷한 시간대에 이런 충돌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거기 있었던 게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좀 이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은 그럼 때때로 왔으니까 사실은 여기도 익숙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제주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여름 하절기에는 동절기보다 사람들이 밤늦게 낚시꾼 말고도 많죠. 밤늦게 유동 네. 인구가 꽤 있어요. 휴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있었던 분들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많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 진술을 봐도. 그러니까 보통은 저런 그 항구의 방파제 이런데 겨울 같으면 뭐 누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 새벽에 이제 거의 자정에서 다음 날로 넘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간에 그걸 찾기가 어렵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추돌 사고가 있었던 턱수염 낚시객뿐만 아니라 휴가 온 관광객이나 아니면 여기 현지인 중에도 밤늦게 이제 다니면서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본 게 조금밖에 없는데 내가 봤던 건 아주 사소한데 뭐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귀찮기만 맞아요. 할 거야.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제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딴 사람도 봤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면 수사기관이랑 법원이랑 얽히면 힘들어, 피곤해. 막 내가 맞아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법원까지 또 가야 되는 수가 있거든요. 이 사소한 진술을 하러. 그렇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그 가족들 입장에선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거. 그 다음에는 왜 어떤 일로 그렇죠. 돌아가셨는지 그거를 알아내지 못하면 그 트라우마가 평생 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은. 예. 아주 사소한 거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좀 귀찮으시더라도 좀 꼭 제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거는 목격자밖에 없을 것 같아요. 편의점 일하는 점원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편의점에서 CCTV에 찍힌 모습을 보더라도 당시에도 편의점에도 다른 손님들도 있었던 그렇죠. 걸로 먼저 계산한 예, 사람이 있었죠. 나오고요. 그리고 저 여성분이 편의점을 나가서 실종되기까지 불과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이제 뭔가 특수염을 기른 제3의 사람이 낚시꾼이죠. 차를 몰고 와가지고 남편이 깼다는 그 시간까지 편의점에서 저 여성분이 나가고 남편이 깨서 여성분이 없는 걸 알고 찾기 시작한 데까지 불과 30분 사이거든요. 예. 그 사이에 저 해변가에는 생각보다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개 수사를 하고 나서도 아직 미궁인 상태인데 목격자들의 제보가 없으면 자칫 이 사건이 정말 미궁으로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 주변에 있었던 분들이 좀 유도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좀 제보를 해주시는 게 예.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차량에 블랙박스가 또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 가족들이요, 사실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굉장히 애타게 이 여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언니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전화를 받았으면 우리 아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었으면 같이 웃어줬을 거고 하소연이었으면 같이 도닥거려 줬을 텐데 그걸 못 해줘서 우리 막내한테 가장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남편이 제주도에 정착을 좀 하고 싶어 했어요. 언니, 남편이 제주도에 좋은 곳이 있어서 오라고 하네. 애들 데리고 갈 거야. 그러더라고요. 바다에 없을 것 같은데, 살아있을 것 같은데, 그 바다만 자꾸 수색해서 답답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몇 번 하더라고요. 애들은 엄마가 아파서 병원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집을 나왔을 가능성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시는가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살아있을 거잖아요. 그 상황에 뭐 답답하거나 다툼이 있었거나 혹시 그래서 네. 나가서 살아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언니의 간절한 심정이 그대로 배어있는 인터뷰였는데 지금 하재평 지금 네.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거는 사인을 밝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인을 밝히고 그날의 정황에 대해서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목격자가 그 현지 상황을 경찰도 지금 탐문을 굉장히 여러 날 하고 있고, 예. 이 우리나라 여러 그 언론 매체도 현재 기자를 보내서 탐문을 하고 있는데, 그날 그 자리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아무 말이 안 나올 수가 있는가? 예. 그러니까 아무 말이 안 나오니까 거기 가서 텅 빈 폭우라고 당연히 상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편의점 직원의 말로는 그날 밤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예.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실족해서 거기에 빠졌다면 약간 좀 다 큰 성인인데 좀 비명도 지를 수 있고 호적될 수도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못 볼 수가 있을까? 뭔가 이상한 생각이, 그러니까 의아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다면 만약에 물에 빠졌다면 뭐 빠진 장소가 포구 안쪽이 아니라 뭐 다른 쪽이란 말인가? 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목격자가 있지만 스스로 자신이 목격한 것의 중요성을 아직 인지를 못해서 말을 안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이 유가족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생각해서 예. 가벼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날 밤에 내가 요만큼이라도 뭔가 보고 들은 게 있다라고 하면 좀 경찰한테라든가 언론사한테도 목격자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특히 그날 밤에 그 하얀 코란도 차량 몰고 갔던 20, 30대로 보이는 이 턱수염 기른 그 남성 낚시객, 그분은 빨리 이 언론 보도 들으면 자기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분은 좀 자신이 뭘 봤는지 그날 밤 그 시간에 예. 빨리 좀 경찰에 연락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성수 변호사, 이 가족의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주도에 단순히 놀러 간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한번 살아볼까 하고 갔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 언니분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은 예. 그 제주도에 굉장히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과 같이 살려고 일단은 갔었고 일단 뭐 거주지를 아직은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핑카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좀뭐 알아보고 있었던 단계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해서 좀 뭐 이제 거기서 과연 이제 제주도에서 계속 살지는 예. 뭐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아이들한테는 또 이렇게 어머니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병원에 갔다 이렇게 지금 둘러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더욱더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부검 결과를 보고요. 또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